제일 친한 친구가 네. 2월 말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음. 근데 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 되게 장문의 그 톡을 보냈어. 어. 그냥 잘 웃고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이렇게 막 음. 어찌 할 바를 모르겠고 그다음 눈물이 그냥 계속 흐르고 음. 난 근데 막 그 친구의 이 문자를 보는데 이렇게 나는 사실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은 감정인데 나도 언젠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심정일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진짜 같이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근데 진짜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도 못 하겠어. 사실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 감히. 그래서 맞아요. 그냥 버텨라.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음. 살아내라. 그것만으로도 잘하는 거다. 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음. 처음에는 약간 그걸 봤을 때 그거 있잖아요. 뭘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 줄줄 나는 거는 나는 작년에 윤석열 당선됐을 때 그랬거든요. 음. 어. 그때 진짜 심하게 아침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음. 그러니까 막 갑자기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 친구의 그 상실감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 진영이는 더 어릴 때 그걸 겪었잖아요. 맞아요. 응, 제가 22살? 응, 22살 때 응,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어려운, 같아요. 그나마 뭐 저도 당연히 힘들었지만 저희 엄마는 워낙 암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 저를 비롯해서 뭐 아빠도 그렇고 약간 이 준비는 안 돼요. 사실 준비를 안 한다고 돼. 응, 입으로 말은 하지만 응, 준비는 사실 안 되는데 어느 정도의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음.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상실감은 뭐 이게 뭐 제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지? 10년, 30, 20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아, 20년이 거의 이제 다 돼가는데도 음, 지금은 그래도 20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 생각나는 빈도수가 좀 줄긴 했어요. 음. 근데 완전히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유, 그걸 예. 어떡해. 때 되면 다 생각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가장 생각이 났을 때가 왜 나는 아기 낳았을 때였을 것 같아. 음, 그때였나요? 아니면은 결혼할 오히려 좀 때였나요? 결혼할 때였던 것 같아요. 예. 아, 음, 아기 낳았을 때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는 아기 낳고 왜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저 이제 시부모님도 다 음, 돌아가셔서 음, 정말 저 혼자 애봤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약간 각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내가 애를 봐야 된다라는 각오를 너무 굳게 해서 그런가. 사실 저는 별로 우울감도 없었고 오히려 아이랑 되게 친밀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잘 키워서 좋았는데 저는 오히려 딱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결혼할 때가 오히려 저는 엄마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음, 엄마가 계셨으면 엄청 좋아하시지 음.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 마음이네.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음, 있었을 텐데, 네, 그걸 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맞아요. 그래. 진영이가 아기를 낳았을 때 내가 울었지. 맞아. 그 영상 아직도 있어. 내가 울었어.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이러면서. 아니, 우리 크롱이 실물이 훨씬 이쁘대. 아니, 그 와중에도 화면빨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는. 어머, 우리 크롱이 실물이 훨씬 예쁜데 화면빨이 왜 이렇게 아팠니? 그 영상이 아직도 나한테 있어. 우리 남편이랑 같이 둘이 울면서, 그러니까 실물이 훨씬 예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둘이. 아니, 우리 진영이가 병원에 있는데, 신생아실을 아기를 보러 갔는데, 아, 그 진짜 마음이, 아,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지.
이상했어. 실감도 안 되는데 애는 있고 막 맞아. 진짜 아직도 그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이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 내가 그랬구나. 왜 이렇게 카메라 빨이 안 봤니? 진짜 너무 웃겨. 와, 그 와중에도 언니는 화면 빨을 얘기하는구나. 너무 웃겼어. 아, 아, 대박. 와, 그랬구나. 아, 아무튼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은 없어지지 음, 않는 유일한 상실감이자 대체될 수도 없고, 그쵸. 무언가로 대체될 수도 없고, 그냥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마음 한켠에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음, 누군가 위로를 해줄 수도 없고, 음. 음,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음. 심지어 아버님은 저랑 연애를 할 때 맞아. 돌아가셔서 갑자기 음,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남편도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어릴 때 음, 좋은 추억들이 많았어가지고 약간 술 한잔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랑 둘이 같이 놀거나 아이가 혼자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도 날 볼 때 이랬겠지? 어,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그 상실감은 근데 이게 참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막연히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상실감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쵸. 솔직히, 그건 그래.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거든요. 음, 저도 그렇죠, 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데, 이제 엄마가 없다라는 거는 가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엄마가 이제 김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담궈서 보내주시는데, 이제 엄마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냥 진짜, 그래서 약간 예전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반찬을 몇 년째 버리지 못하고,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 예, 것 같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아까워서 못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썩잖아요. 음, 근데 버리지를 못해 또. 아, 못 그러니까 버리는 그 마음 너무 잘 알아. 예. 음, 그걸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다큐 비슷한 걸 보면서, 아, 저 마음이 왜 난 너무 이해가 당연히 되지라는, 이해가죠. 그런 생각이. 저도 막 엄마가 저 20대 때 처음 선물해준 가방? 이런 거 못 못 버렸어요. 버리지. 못 버리다가 진짜 정말 최근에 버렸거든요. 아, 너무 사가가지고. 어, 맞아. 엄마가 어떻게 했더까? 대학교 한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하여튼 엄마 아프시기 직전이었나 봐. 음, 처음으로 엄마가 약간 큰맘 먹고 저한테 비싼 가죽으로 음. 된 가방을 사주셨는데, 어메, 그걸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버려. 응. 어. 한동안 갖고 있었네, 진짜. 그때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엄마 동영상도 많이 찍어 놓고 할 그러니까 참 텐데. 그런 거 없는 게 응, 아쉬워요. 사진도 별로 없고, 같이 찍은 사진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 그게 아쉬워.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시간이 결국은 지나야 되고 충분히 슬퍼할 만큼 슬퍼해야지 사실 음,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건데 음, 그럴 때 진짜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 맞아요. 같아서 진짜 뭐 어설프게 나 네 마음 이해해 음, 이걸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 음, 느낌이랄까? 약간 음. 음, 그냥, 음, 맞아.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도 오은영의 금쪽 삼당서를 하도 많이 봐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뭔가 엄마나 아빠가 먼저 이제 세상을 뜨는 경우에 아이들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보면 음, 이제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음, 너무 슬픔을 참을 필요는 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의 친구분도 그냥 울고 싶으면 그냥 계속 실컷 그래. 우는 게, 네. 계속, 참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왜 참아요? 음. 참을 이유도 없고, 당연히 슬픈 일이니까 충분히 슬퍼해도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엄마 아버지 사시던 집을 갔는데 아버지가
장바구니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울컥했다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장바구니를 들고 오시니까. 그치.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그런 문자를 보는데 막 되게, 마음이 이상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진짜,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이제는 주변에서 맞아. 죽음을 상당히 꽤 많이 접하는, 음, 보고 듣는 나이가 됐거든요. 음. 경험하는 나이가 됐거든요. 이제는 맞아. 친구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나이가 음, 됐고, 여기저기 편찮으시기 시작한 나이가 됐고, 그러니까 조금 더 20, 30대에 보던 죽음하고 지금 50대가 이제 돼서 보는 죽음은 훨씬 느낌이 더 무거운 느낌인 것 같아요. 음, 20, 30대 때는 사실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 막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솔직히. 그냥 슬프다고, 그냥 슬프다라는 감정으로 끝나는 그런 음, 거였는데, 지금 접하는 죽음은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맞아.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훨씬 무거운 느낌이고, 음, 음. 근데 진짜 얘기를 들어주고 싶은데, 제가, 친구는 또 제가 방송이 바쁘니까, 음, 언제 제가 시간이 되는지 모르니까 전화를 또 못하는 거고, 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야. 부산을 제가 내려갈 수도 없고, 지금 부산 그때 장례식 때도 친구네 어머니 그 장례식장을 가서 거기서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다음날 바로 올라왔거든요. 음, 우리 집에도 못 들렀어. 엄마도 못 만났어. 그냥 음, 거기만 들렀다가 바로 음. 올라왔거든요. 이게 참 먹고 사는 게 뭔지. 네. 옆에 있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되게 마음이, 예, 그러네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죽음이 되게, 맞아.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난해 뭐 12구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생때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그냥 그 삶이 끝난 거라고. 예. 그럼요. 자식들은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든 살긴 살아요. 살아요. 네. 예. 그리고 나름의 행복은 또 따로 있다라고 따로, 맞아.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참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는, 어,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다라고 살아있을 땐 그게 말이 되는데,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처럼 부모의 삶이 못 살 것 같아요. 독립적일 수가 없는 게 참 음, 그게 아이러니예요. 예. 맞아.